예, 조전 목사님 아주 생생한 증언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셨지만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어떠한 참상이 벌어졌느냐. 지난 4월 30일이 월남 폐망일이었습니다. 그 4월 30일 날 우리 박대리 회장님이 계셨던 재항부위에서 월남이 폐망하고 난 이후에 그 참상을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월남이 공산화된 주 36시간 내에 26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월남민들이 놀라가지고 배를 타고 해외로 탈출한 인원이 약 10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106만 명 중에서 10만 명은 바다에서 해적에게 재산 틀리고 죽고 90여만 명이 지금 해외에서 나라에 있는 서름에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병이 월남을 공산화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재교육을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월남의 공무원, 관료, 군인, 사업가, 지식인 모든 월남의 주층 인사들 350만 명을 지정해가지고 재교육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보름. 그거 안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다 재교육을 받겠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교육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동겨 죽이고 때려 죽고 맞아서 죽고 병들어 죽고 탈출을 하다가 사살당하고 이 참상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툰두탄 씨가 쓴 대반당한 베트남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양상식 장군님이 번역한 책인데 일본 기자가 툰두탄 씨라는 이 베트남의 인민해방전선, 다시 말하면 베트남의 임시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이 툰두탄 씨인데 그 사람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공산화시켰는데 월남을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그 인민해방정선을 제일 먼저 초청하고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오니까 오토피플로 인도네시아 다나노로 갔다가 혼란스러워 온 것을 일본 기자가 알고 그 사람과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접 캄보디아는 1975년에 공산주의 정부인 khmer rouge가 집권해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약 200만 명을 캄보디아를 평등사회를 만든다고 지식인이란 지식인은 모두 다 데려다놨어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약 700만 명이었다니까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 넘고 베트남은 그 당시 인구가 1,800만이었다니까 베트남 역시 약 4분의 1 정도가 제한됩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어떤 순환을 받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학설을 해체하고 영광의 통일로 가는 이 북한에 대한 북한통일 전략을 보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한미학사 해체와 영광의 통일은 북한에 대한 북한통일 전략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2월달 이 원래 모임 때 북한의 적극적 시기조성을 차단하자라는 제목으로 북한에 대한 북한통일 추진 식당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날 국제외교안보 포럼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역사는 되풀이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대남 평화통일실상과 준비실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이 돼서 인터넷에 올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평화통일 전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0년대 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대 군사노동을 국가정책을 통해서 전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초부터 6.25 전쟁에서 북한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미군이 철수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줄 알고 남심했는데 미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했죠.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다시 남심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사일과 핵이 이제 부산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배치해놓고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이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2번 실험했죠. 그죠? 그리고 2번 핵 실험해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 증원 전력이 미 본토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증원 전력 루트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책을 거의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우리 남한에서의 결정적 시기조성. 이 결정적 시기조성은 남한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북한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북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결정적 시기조성은 남한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북한은 이 남한에서 결정적 시기조성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1964년에 3대 혁명 역량 강화라는 정책을 북한의 정책으로 정해서 북조선의 제1혁명 역량, 우리 남조선의 제2혁명 역량, 해외의 제3혁명 역량 이렇게 해서 우리 남한과 해외의 친국 세력을 확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국 세력이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세력이 커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좌파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국 세력이 좌파 정권 핵심에 들어가서 주적 개념을 폐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불리화시키고 한미합산의 해체를 결정하고 여방의 통일을 주죠.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10년 동안에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네. 북한에는 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본과 시간을 대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친국 세력을 확산해서 그 세력이 한미합산을 해체하고 연방의 통일로 가는 이 북한의 이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 정책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미합 해체와 연방의 통일은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죠. 그죠? 네. 연합사가 해체되고 마지막으로 연방의 통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안보강연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안보강연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초기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장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200명 이상 모인 분들이 한 분도 손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방의 통일은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한 200여 명 중에 어떤 모임에는 한 3사람, 어떤 모임에는 한 5분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100일 가두